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오늘 스토리 세 번째 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자,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딱 단락 시작하면 우리 항상 이 스토리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단락이라 맨 끝에 까만 페이지에 하얀 글씨로 딱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에 대한 게 뭔가를 그래도 대강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한 명은 뭐 백만장자, 두 명이 다 백만장자인데 뭐 훌륭한 사업가였는데 결국은 사기꾼으로 몰락한 두 분의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충분한을 너무 넘어섰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소의 균형이 있으면 그 조금만 가도 리스크고, 조금만 안 가면 그냥 우리 안정되게 우리의 행운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가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지. 항상 뒷면에 있는 거를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연장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냐면, 리스크를 감당을 못 했는 거죠. 그 이분들은 자기 백만 장자인데 1달러를 더 벌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라. 백만 장자에서 1달러 더 벌면은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그 선을 딱 넘겼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꾼으로 딱 가버려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한테 충분하다는 거. 그 부분에 그 결과물의 결정선을 항상 만들어 놔야 되는 거. 그거를 넘으면은 지나치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우리 그 조성희 대표님도 머니 특강 들었을 때 보면 우리가 왜 돈은 얼마 벌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벌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자기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대한 명확한 금액을 적어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뭉뚱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목표점이 딱 저는 4,500억 원이잖아요. 그게 왜 결정이 됐냐면 한 학교당 들어갈 목표액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목표액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한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만드는 게 144개라는 거, 그것보다 더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가지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 그걸 놔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그러니까 목표점이 없다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결과적으로 사기꾼으로 전락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맨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몇 페이지지? 70, 80페이지?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 나의 목표를 결정을 해놓고 내가 언제 멈춰야 될지 그거를 명확하게 결정을 해놓아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목표 설정이잖아요. 목표 설정 항상. 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인지하는 것. 그다음에 충분함을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놀랄 만한 만큼 간단한 사실이 뭐냐면, 내 목표점을 설정해 놓고 내가 안다는 것, 나의 리스크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는 욕망인 것 같아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건 자기만의 욕망. 근데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나의 가이드라인, 데드라인을 항상 설정해 놓는 것.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는 좋은데 그 목표 안에 내가 왜 이 목표액을 결정을 했는지를 아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또 뭐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을 수 있는 골대를 세우는 일이다. 뭐 중간중간 되게 좋은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 되는 것, 나의 목표성을 어디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나 목표성을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다가 세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내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그리고 뭐 뒤에도 좋은 얘기 되게 많아요. 그 까만 부분에 하얀 글씨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물어보라 하잖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해보라 하면서. 네, 좋은 얘기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선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에 보면 80쪽 그 다음이니까 81쪽이겠죠? 제일 음, 마지막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이다. 맞아. 진짜 명언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아는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자기는 자꾸 이제 홈쇼핑을 보면서 뭘 산대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필요한 걸 산대요. 근데 이제 우리 홈쇼핑에서 어떻게 파는지 다 알잖아요. 엄청 많이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싸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뭘 하나를 사면 막 이렇게 많이 집에 물건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홈쇼핑을 봤는데 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홈쇼핑을 뭐 보면서 안 사지? 아예 홈쇼핑을 안 보면 되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이다. 라스베이거스에 안 가는 것은 더 잘 이기는 거겠네요. 근데 맞아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충분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박도 하고 아요. 지금 쟁겨놓으세요. 막 이제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스토리 3의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결코 뭐든지 다 채워질 수 없잖아요. 특히 돈이라는 거는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물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거를.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는 채워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욕망이라는 거. 이런 건 채워질 수 절대 없는 것. 그걸 계속 우리가 물질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계속 눈에 보이니까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필리핀하고 라스베가스에 갔었거든요. 그 조각장에. 근데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진짜 화려해요. 저도 돈 가지고 갔었거든요. 누가 돈 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갬블링해서 처음에 돈을 따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또 여기 막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 혼란한 다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도박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 몇만 명이 막 때리붙는데, 거기에 누가 이렇게 잭팟을 터트리는 게 누가 있겠어요? 어쩌다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뭐, 하여튼 뭐 몇 년간 이걸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고 우리는 가는 거지만, 그걸 딱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사람들은 많아요. 미어 터지도록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파친코를 읽었거든요. 근데 파친코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를 조작을 한대요. 이게 승률이 이제 자기한테 그 가게 사장한테 유리하게끔 기계를 조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친코 해가지고 결코 돈을 딸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입니다. 그거를 해봐가지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 영길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오늘 대표님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물론 돈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설정은 있지만 그 목표 설정에 옆집은 예를 들어 미선 대표님이 10억을 벌었어. 그럼 나는 왜 10억을 못 벌었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10억을 설정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돈을 내 설정은 난 5억밖에 못 벌었으면 그럼 나도 내가 좀 더 설정을 해서 높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있음에 감사하자.
근데 있음에 감사하면서도 대신 목표 설정을 꾸준히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나가가는 게 나에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말 그 말 있잖아요. 황새 쫓아가다 뱃새 다리 찢어진다. 그런 말 맞나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얼마, 여기도 나오잖아요. 야구선수. 연봉 얘기 막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그 사람 그만큼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런데 자기 현 상황하고 그 사람과 절대 비교하면 안 되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선상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 앞만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극이 되겠지만 결코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내가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더 창의적으로 나에 맞게 창조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정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시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론은 알겠는데, 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출 수 있는 골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 스스로 멈추게 하는 골대는, 즉,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 소득, 100만 원만 내가 한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이 정도 성취하면 난 되겠어, 라고 했는데, 100만 원 성취를 했어. 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모자라.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러면 200으로 또 목표 설정을 해. 이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걸 늘려가면 그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분 안에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게 물음표면서 그러면 그 아까 윤정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일 끝그림 맨 마지막에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목표, 그걸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건가? 이 약간 기준점이 있잖아요. 살짝 모호하면서, 뭐지? 이런 이제 물음표가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이런 거 아니고, 뭐, 비교도 안 하고, 내가 이미 가진 거 감사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거기에서 또 오는 약간 기준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좀 저는 생겼어요. 이 음. 파트를 보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는 아까 그 우리 미선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라스베가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건, 그러니까 아예 그것이 아닌 것에 쳐다보지 말고 아예 하지를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쇼핑을 예를 들면 저는 내가 절제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쇼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를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아이 쇼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보면 견물생심이라 보면 갖고 싶거든요. 특히나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는데 옷 예쁜 거 있으면 막 사고 싶은 게 엄청 욕구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안 살 거면 아예 아이 쇼핑을 안 가요. 내가 쇼핑을 가겠다 하는 건 돈 쓰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가는구나, 아이 쇼핑을 안 즐기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고, 목표에 대한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월 목표도 있고, 연 목표도 있고, 그다음에 5년 목표도 있고, 장단기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단기 목표를, 월 목표를 세우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월 목표는 지금 있잖아,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그 월 목표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1년 목표치를 정해 놓기 때문에 월 목표치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는 끝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연 목표가 있는 거고 월 목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만 원을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달성이 됐다. 그게 충분한가를 여기 물어보잖아요. 충분한가? 내가 만족스러운가? 그러면 나는 더 할 수 있으면은 목표치를 조금씩 설정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자기 거를 버려가면서까지 그거를 획득했다는 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당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니까 자기 걸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충분함을 벗어난 거. 가유불급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희선 대표님이 고민하는 것도 맞아요. 사람들 다 고민하잖아요. 내 목표가 월천인데 이걸 달성을 했어. 너무 좋아. 그럼 월천에 계속 쭉 했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잖아요. 기본적인 사람이면.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월 1,500을 목표를 했어. 그럼 1,500만큼 또다시 뭔가를 생산적인 거를 만들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조금 알 것 같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뒷감당 안 할 일이 딱 감이 온단 말이에요, 난. 뒷감당이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진짜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책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행복감이라는 거 우리도 모르잖아요. 행복감이라는 거. 근데 행복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대한 최고의 목표치를 뒀을 때 하고 내가 다다랐을 때 목표치에 그 차이가 행복이래요. 그만큼이 행복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치로 하자면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라는 것도 한번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희선 대표님 얘기하시니까 또 그 부분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선 대표님. 그러니까 의문을 던지고 저도 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연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장을 보면서 나의 충분함은 어디인가? 미선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그 나의 충분함은 어디이고 내가 늘 그 투자나 아니면 이런 돈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거에서 그 목표가 우리가 뭐 1,000억을 벌었다, 뭐 100만 장자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100만 장자, 100만 달러 이걸 원하는 건가? 그거 오늘 한번 다시 생각했어요. 그 미선 대표님도 그렇지만 정말 내가 100만 달러, 뭐 300억 부자다 했을 때 내가 300억을 정말 원하는 건지 한 번 더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러면 이 목표점이 다른 책에서는 보면 내가 목표를 늘 크게 설정을 해야 그게 반이라도 쫓아가고 10분의 1이라도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걸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나는 10억만 있어도 충분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그러면 그게 다 나의 욕심이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리스크를 더 감당하면서 자꾸 그걸 목표를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는가? 네,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충분함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충분함과 나의 목표에서 그 갭, 그리고 그 나의 충분함에서 그 부족함에 대한 그 나의 뭐 내가 희생을 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는 거,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목표를 터무니없이 높이 설정해놓고 그게 내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아침에 이 책을 읽으면서 잠깐 해봤습니다. 하여튼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단락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 설정이 이렇게 막 수치화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라 하잖아요. 내가 1년치 지금 연봉이 있을 거잖아요. 연봉이 1억이에요. 내 연봉이 1억이면 여기에 곱하기 1.5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표 설정이. 그러니까 다음에든 2년 뒤든 3년 뒤든 내 목표 설정을 딱 나는 1억 5천이다. 그래 놓고 달에 벌어야 될 거. 나누기 12. 그럼 달에 벌어야 될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수치화가 되면 어느 정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그러니까 수치화가 딱 하면 이거 어느 정도 걸러야 될 게 보이잖아요. 내가 시간에 뭘 내야 되고, 내 시간당 그게 나오니까. 내 시간당에,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면 내 시간당 뭐 5만 원이면 나는 시간당 5만 원짜리 사람이야. 그럼 내 시간당 5만 원이면 이 5만 원 이하의 일은 아웃소싱을 주는 거고, 5만 원 이상이 되면 나는 일을 하는 거지. 내 그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연봉에다가, 저는 연봉이 없지만, 제가 버렸는 거 1년치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제 시간당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시간당 나와가지고 그거 곱하기 해서 저는 과외비를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좀 많았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걸 책정을 했을 때, 근데 불러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냥 그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면 고맙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과외비 책정을 그렇게 했어요.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다 다른 거 싹 다 빼고, 그냥 내가 뭐 시간 뭐 오고 가고 이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가르치는 그런 것만으로 제가 책정을 하고, 저는 지금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내가 좀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뭐, 조금 아쉬운 게, 뭐 좀 거리가 멀어도, 아유, 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책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수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고 내가 내 시간 단가가 너무 비참하다. 내 시간 단가가 얼마인지를 책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 단가를 높여야 돼요. 시간 단가를.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연습 대표님도 이제 회식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벌였던 그거에 뭐 곱하기 그대로 해도 관계는 없고 연습 대표님 지금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래도 해도 되고 아니면 곱하기 내가 또 부수입 생기잖아요. 그런 게 그럼 곱하기 1.5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 단가나 아니면 한 달에 벌어야 될 거 그렇게 되면 그게 아마 보일 것 같거든요. 뭔가 일들이 나와요, 진짜로. 진짜로 나와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설정을 해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연습 대표님. 아, 여기 의문이 많이 던져주세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냥, 충분하지 않구나.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주시는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혜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근사한 하루입니다. 네. 맞아요. 저 있잖아요. 희선 대표님이 생각하는 거 적어도 이 책 보면서 생각했고요. 연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충분함? 예,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충분함은 뭘까? 이런 생각을 정말 의문점이 들고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희선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두 명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사기꾼은 아닌데, 근데 봤을 때 이 사람들도 목표의 금액이 있지 않았을까. 목표의 금액이 있었는데, 그 목표의 금액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그 앞쪽에 있는 리스크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올인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러면 이게 그렇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욕망이었을까?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목표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대요. 욕망이고 욕심이 어떻게 보면 목표하고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는 방향성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목표를 위해서, 음,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사기꾼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욕망, 욕심, 그리고 목표, 요게 좀 되게 이제 생각을 만들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그럼 내가, 그 연숙 대표님처럼 내가 생각하는 충분함은 뭘까? 이 금액이 맞을까?
금액이 아닌 다른 게 있을까? 네, 이런 것들도 좀 질문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음, 그리고 제일 좋았던 문구가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내가 가진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걸 이유는 없다. 이 문장이 이게 돈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재밌어요. 거기에 75페이지에 보면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있어요.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가진 것, 필요한 것을 모두 걸었다. 이런 말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기 적어놓은 게 뭐냐면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야지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 설정. 그러면서 조성희 대표님 생각났었고, 그러니까 그런 목표 설정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이 저는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문점이 많이 생긴다는 게 저도 의문입니다.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읽었거든요. 그래. 충분하지도 않구만. 그렇구만.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구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각자의 그게 견해가 다르니, 진짜 재밌긴 재밌습니다. 토론하니까. 의문점도 많이 더 생각할 것도 많이 생긴다는 것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대표님. 네, 상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여기 부분 읽으면서 뭐지, 갑질하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대한항공 거기 딱 네, 생각나더라고요. 태어나서 이제 부유하게 태어나서 만족한 게 없잖아요. 뭐, 말하면은 다 손 앞에 갖다 주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막 더 승질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그 정도 되면은 날아갈 듯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온갖 승질을 다 부리고, 막, 그래도 안 되니까 뭐, 결국에는 뭐, 자기 스트레스 약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으면, 너무 없으면 행복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삶이 안 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약 아, 안 먹는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행복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저도 여태 이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겠다, 그거만을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그거를 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 행복한 삶을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고 자꾸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사람들에게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이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옛날에 어디 이렇게 가다가 빌딩 보면, 저거 소유한 사람은 누굴까, 막, 나도 빌딩 하나는 있어야 될 텐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성취해서 얻는 그 성취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정하고, 돈 액수도 성취감으로 하기 위해서 돈 액수를 정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희 대표님. 맞아요. 상희 대표님 맨날 그 목표점이 딱 있으니까, 거기서 그 성취감, 맞아요. 행복감. 행복감이 중요한 것 같기는 같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그러니까 막 행복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수치화를 이런 식으로 해놨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니까 그렇게 해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충분한지, 뭐가 어떤 건지 감이 없으니까 이제 수치화를 시켜서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사람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자신이 백만장자 그 클럽에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억만장자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부돼가지고 이렇게 사기꾼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가는 이 사업가도 엄청나게 많은 부를 건진 사업가인데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더 많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가지지도 않은 것, 그다음에 자신이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던지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투자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니까 내가 버리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것도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상희 대표님이 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요 챕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인순 대표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이 진짜 각자의 다 환경 안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책을 읽고 끝나는 것보다 또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공감이 더 되네요. 우리 뭐 제 앞에 말씀을 한 상희 대표님, 저도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충분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막 가고 있는 거, 말하면 서미트죠. 정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걸 보면 나는 아직도 산 아래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80쪽에 보면 뭐가 되었든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명성이든 업적이든 뭐든지요. 저는 이 말에 많이 공감이 갔고, 저도 사실은 라스베가스를 가봤어요. 이제 회사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봤는데, 호텔 1층이 엄청 화려하게 다 그런 기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기 전에는 그 나라가 그런 도시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다 하더라고요. 저는 할 줄도 몰라서 안 했지만, 사람들 다 한 사람마다 제가 진짜 1달러라도 딴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남자 사장님은 눈만 뜨면 거기 내려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다 주고 왔다는 거. 저도 그런 짧은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가는 여정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앞만 보고 가면은 나에게 있는 소확행을 너무나 많이 놓쳐요. 지금 오늘 누리도 될 것을 누리지 않고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자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잠을 안 자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잠 안 온 것을 먹으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어,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래요.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페이스를 알고 그 만족하면서 다시 또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서 가는 이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오늘 아침에 배웠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 오늘은 엄청난 선물이고, 오늘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 페이지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디 페이지냐. 음, 음, 그, 80쪽에 보면요. 어, 가족과 친구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행복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이것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오늘 이 마무리 이 부분이 저에게 많은 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소확행은 놓치면 안 돼요. 하면서 또 나의 일도 하는 그런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를 항상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놓치게 돼요. 뭔가를.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은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돼. 나를 주시하고 있어야 돼. 항상 나를 지켜봐야 돼. 내가 나를 지켜봐야 돼. 언제 리스크로 딱 발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소가 기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순 대표님. 네, 말숙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은 오늘 막 다 하나하나 다 많은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76페이지에,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아마 이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갈 것이다. 또래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다른 대표님들의 말씀들이 다 너무 정말 한 권의 책같이 다가오는 아침인데요. 인순 대표님의 말씀도 너무 정말 좋은 그 인생의 어떤 연륜이 묻어 있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충분함으로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그 목표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느긋하게 옆도 쳐다보면서 너무 느릿하게 걸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이게 더 행복한 건가 하는 그런 많은 의문, 그리고 좀, 나는 아직까지 너무 여유롭고 너무 충분하지 않으면서 충분함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 자신이 지금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결코, 제자리에 있거나, 그 다음에, 멈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로움 속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보내지 않은 게 없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는 건 진짜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여유로움들, 그 다음에 내가 좀 너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충분, 네,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 설정을 음, 하시면 더 좋죠. 마실 대표님. 네, 네, 입니다. 네. 정선 대표님. 아침입니다. 네, 이 책은 참 불만인 게, 한 번을 읽으면 이해가 전혀 안 되고, 두세 번을 읽어야 되는 게 제일, 계속 두세 번을 한달라고 읽어야 뭐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참 불만이긴 하고, 저도 앞에 얘기했던 거,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저도 이제 시작하려고 목표를 잡고 가려고 하는데 얘가 태클을 딱 거는 거예요.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딱 들어서 어떡하라고. 막, 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이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뭐지? 이러면서 읽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쭉 읽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충분하다는 개념이 보수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잠재력을 방치하라는 건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말 심오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의 그 이제 뜻을 알려고 그러면 되게 심오하게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워렌 버핏이나, 워렌 버핏 얘기 여기서도 별표를 엄청 쳐놨거든요.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돈,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이거 1년 순간 우리가 그 주식에 얼마 전에 엄청 올랐을 때 연끌을 해서 많이 망한 젊은이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내 돈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무의미하게 막 그렇게 넣었던 그런 분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나도 정말 필요한 또 목표가 있는 돈을 정하고 거기에서 무조건 집어넣는 거는 아니라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읽었어요. 또 비슷하게 저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명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돈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그 뭐 치유나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마음을 놓으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내가 이제 하늘에 학원이나 이런 거 내가 노력을 했으면 그 다음은 우주나 그런 데서 이루어지게 두고 이거가 될까 안 될까 계속 집착을 하잖아요. 저도 계속 집착을 하거든요. 한번 던져 놓으면 여기에 반응이 올까 안 올까를 엄청 집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 할 거 해라 이렇게 들려서 집착을 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에 또 반면에 보면 정선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기에 너무나도 집착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더 많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거에 더 많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계속 충분한 게 이만큼 충분하면 이만큼이 더 충분한 게 돼버리고, 그게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다가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정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정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공부나 우리 마인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책을 또 읽으면서 느낀 거는 항상 저는 돈이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목표 달성이 문제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는 건 뭐냐면 성취감이었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내가 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을 한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나니까 돈이 따라온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목표 금액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이라는 걸 언제까지 할 건지, 이 경력을 언제까지 쌓을 건지를 생각을 하고, 언제 그만둘지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저축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내가 지금 이제 뭐 현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만두고 나이가 들어서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를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목표 금액이 생겨났고 저축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이 1번이 아니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의 성취감이 항상 1번이었어요. 성취감을 달성하고 나니까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의 성취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높은 금액을 정해서 이 성취감 달성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돈이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이 이제 금액이 아니고, 목표 달성하는 금액의 목적은 그냥 하나, 내가 나이 들어서 일을 안 했을 때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생각해서 지금 목표 금액을 정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분함이라는 거를 그냥 제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노후에 살 수 있는 금액, 여유롭게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여유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어떨까, 이 생각을 저는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보면서 그래도 욕심을 많이 내지는 않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은 결론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정원 대표님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 설정 있잖아요. 그게 각 자신의 최종에 대한 리스크 선인 것 같아요. 리스크 선. 그 골대 선인 것 같아요. 그거를 넘어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거 리스크가 안 되는 거지만, 그거를 넘어가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시점이 왔을 때, 그 시점이 왔을 때도 항상 선택을 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어떤 부분에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여기를 던져야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항상 선택의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정원 대표님처럼 이렇게 노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학교 세우는 걸 그게 목표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됐을 때, 내가 또다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이거를 내가 이만큼을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성취감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선택지는 항상 내가 목표 설정을 한 그 이후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잘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가 없으면은 그게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정원 대표님처럼 노후 대비라든지, 저는 학교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만의 그게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치화를 한번 시켜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수치화를 시키냐 하면, 눈에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안 와닿으니까. 그래서 계속 수치화를 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은 대표님도 성취감이 있는데 그 성취감에 따른 수치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화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돈 이만큼 버리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를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단지 수치화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각자의 목표를 설정해 보시고, 그것도 수치화를 시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만큼 내가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얼마만큼 장기 목표를 뒀던, 단기 목표를 뒀던, 내가 시간당 어떻게 이 시간을 꾸려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야 되며, 매 순간을 살아야 되는 그 목표점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돈의 심리학,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이었습니다. 이게 스토리마다 진짜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자,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들의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항상. 질문 있어요. 질문. 아, 질문 네, 있다고, 질문. 네. 그 이혜정님하고 정원 대표님하고 같은 지역에 살아요. 말투가 똑같아서 헷갈려요. 누가 이상 말하고 있는 거야? 대표님하고 혜정 대표님하고 정원 대표님하고 다 부산에 살아요, 부산에. 부산에 살아요. 근데 희선님하고는 말투가 달라요. 근데 정원님하고 이혜정님, 아까 혜정님 말한 것 같은데 또 말해? 하고 보니까 아니야. 그 말투가 똑같아요. 희선님은 말이 달라요. 근데 두 분은 말투가 똑같아요. 누가 말하는 거야? 네, 그러시구나. 찍읍시다. 제가 오늘 화면을 켜지 않는 은영 대표님이랑 수미 대표님의 말씀을 좀 못 여쭈어봤어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 화면을 켜시고 말해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한번 경험담이나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내일도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